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주제를 너무 길게 했나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났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컴팩트하고 또 밀도 있게 한번 확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이 국민 혈세로 키운 극우 선동 매체들 이란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윤석열은요, 집권하는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로 만든 국가 예산을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써왔습니다. 특히 처갓집을 위해서 써왔죠. 대표적인 것이 양평고속도로 아닙니까? 자, 자신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는 통일교에게 ODA, 캄보디아 ODA 사업을 하게 해주고 자기는 또 거기서 뒷돈 받아 챙겼다는 의혹 지금 받고 있죠. 이처럼 윤석열은 공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려온 사람입니다. 윤석열한테 잘 보이고요. 윤석열을 지지 찬양하면은 돈벌이가 됐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확 늘어난 극우 유튜버들, 이유가 그거죠. 윤석열을 짝짝 빨아주면 돈이 한 푼이라도 생길까 하여 모인 자들이죠.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자들도 있죠. 리박스쿨 뭐 이런 애들 보세요. 또 리박스쿨과 연계한 전광훈들 보세요. 돈 많이 벌었지 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정식 언론사, 정식 신문사 중에도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극우 내란 선동을 하면서 그걸로 돈벌이한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혈세로 윤석열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자신을 떠받들고 추앙해주는 자기 나팔수들을 키운 겁니다. 이 나팔수들은 이번 내란 국면에서 철저하게 내란 세력의 편에서 내란을 지지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혹은 우리 민주진보진영과 관련된 허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데 적극적이었어요. 참 못돼 처먹은 것들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부친이 옛날에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전쯤이죠. 야반 도주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보도를 낸 사람은 매일신문,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 논설위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매일신문 현직에 있을 때 이 책을 쓴 걸로 알아요. 논란이 생기니까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입니다. 자, 근데 매일신문 여기 참 유명한 데죠. 그 검언유착 사건의 주동자인 이동재가 채널 A에서 해고된 뒤에 지금 가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합니까? 예, 여기서 합니다. 매일신문에서. 참. 그러니까 뭐는 어디로 모인다고 끼리끼리 모여드는 데죠. 그 끼리끼리 모여드는 똥통이 바로 여기 매일신문이었던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 부친이 야반 도주를 했다? 이거 근거가 없어요. 이거 그 누구도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TV조선이나 그 주간조선, 월간조선 이런 데서도 이거 한번 자기들이 보도해 볼 거라고 안동 현장을 찾아갔었대요. 그러니까 이 극우 세력들이 그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은 자기들이 이걸 그냥 퍼뜨려 가지고 아닌 것도 기다라고 우기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몰이 몰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내용이 없는 거야. 근거가 전혀 없는 거야. 하다못해 이런 주장을 하는 나이든 노친네라도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친네도 없는 거야. 그래서 월간조선에서 이거 취재까지 하러 갔다가 보도를 안 해요. 그런 얘기가 있다 카더라 정도 살짝 쓰고 말아버렸어. 그런데 이 서명수라는 사람은 이런 가짜뉴스를 책으로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동네 사람들이 모아온 담배에 이 담배잎을 팔고 뭐 보통 담배잎 같은 거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해서 이제 갖다 팔면은 담배 대금을 받아오는데 그 대금을 들고 날랐다더라. 뭐 이 얘기예요. 뭐 도박을 했다더라. 이런 겁니다. 당시 돈으로는 몇백만 원인데 현재 돈으로 하자면은 뭐 2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헛소리까지 찍찍 갈겼어요. 자,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 나왔느냐? 소위 말해서 전환길에서 나왔어요. 아우 진짜 개새끼들 진짜. 네, 이랬답니다. 이래가지고 이번 대선 후보 대통령 이번 지난 6월 대선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야. 돌아가신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런데요, 일단 이 얘기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증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서명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이걸 취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취재를 했는지, 소설을 썼는지,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출처가 불명합니다. 취재원도 애매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송치가 된 겁니다. 경찰도 수사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제대로 답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했다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게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누가 썼다고요? 예,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에서 썼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어. 자, 근데 이 사건 다른 데서 거의 안 다뤄. 조선일보도 거의 안 다루질 않아요. 왜? 자기들이 봐도 좀 이상하거든. 앞뒤가 안 맞거든. 이걸 누가 다루느냐? 서울신문이 다룹니다. 그러면서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친에 대한 뭐 수사가 본격화됐다. 뭐 요런 기사를 탁 하니 올립니다. 아, 이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죠. 자, 자세한 내용을 다 한번 볼게요. 자, 서울신문이 단독 이러면서 경찰이 이 담배 수매 대금 횡령 의혹 여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이런 보도를 딱 내요. 아, 이 보도를 내요. 서울신문에서. 이 보도만 보면은 마치 지금까지 퍼져 있는 지금까지 서명수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죠. 사실인가? 사실일까요? 자, 참.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 이에 대한 취재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일까? 아니면 진짜 이게 새빨간 거짓말일까? 제가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좀 뒤져보다가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거는 안동 MBC 보도예요. 안동 MBC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살았던 마을의 주민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엇보다도 고향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일가에 대한 왜곡입니다. 동네에 담배 대금을 들고 야반 도주했다고 왜곡된 부친은 실은 예안정택까지 50리길을 걸어다니며 온갖 마을 심부름을 했던 마음 착한 이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90세가 된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속상하다니까 속상해. 생떼같이 없는 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착했다고 법 없이도 산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안동 현지에 가면은 아니 그런 일 없었어. 그런 일 없었어.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재선에 실패했을 때 무렵입니다. 그때 정청래 대표가 그 지역 초등학교 교감하고 싸워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게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보도는 사실 완전한 새빨간 날조였습니다. 순수한 날조였어요. 근데 그 날조가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를 통해서 널리 퍼졌고요. 실제로 정청래 대표 후보직을 물러나야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기억하시죠? 예. 자, 그때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있지도 않는데 있다라고 일단 우겨놓고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한 신문에서 보도하면 다른 신문이 받아주고 다른 신문에서 또 살짝 섞어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보도하고 그래서 사람 하나 나락 보내는 거 아니야. 정청래 그래가지고 나락 갔잖아. 알고 봤더니 싸우고 한 일이 없었대. 정청래한테 욕설을 들었다는 교감, 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당시 KBS, MBS 다 똑같아요. 정청래 바보 만들었거든.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거는 사실, 선거법의 낙선을 목적으로 만든 허위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허위사실을 퍼뜨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하면 정말 후보 하나 날릴 수 있더라 싶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한 데가 어디라고요? 예, 대구 매일신문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천주교 대구 교구에서 운영하던 건데 2020년 경북 고속에 매각이 됩니다. 매각 전에는 중도 성향이라고 알려졌었는데 2018년 전후로 성향이 번질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극우 선동 매체가 돼버립니다. 극우 선동 매체. 극우 성향의 지역기업, 그러니까 대구 쪽이 되다 보니까 대구 지역의 지역기업의 후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구 지역의 이 극우 성향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행보들만 해왔던 거죠. 특히 이 회사가 사기업에 매각되고 난 다음에 행동이 더 극우로 흘렀다고 합니다. 대구 매일신문은 이렇게 극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수지 타산에 딱 맞는 모양이에요. 내부의 기자들이 이 문제가 있다라고 경문 붙이고 막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거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이 대구 매일신문 이런 애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설마 지역에 있는 이 쫄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 몇 푼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걸까요? 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고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 파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공개된 자료 하나입니다. 2024년 정부 광고 언론사 집행 내역. 1위 동아일보, 2위 중앙일보, 3위 조선일보, 4위 매일신문. 66억 5,200만 원. 66억 5,200만 원. 이거 좀 작은 언론사는요. 1년 매출액입니다. 1년 매출액을 얘네들은 정부 광고로만 해먹은 거야. 2024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이 매일신문은 윤석열을 빨아주고 혹은 윤석열을 위한 극우 헛소리, 궤변을 늘어놔주고 66억 원이라는 혈세를 받아 챙겼던 겁니다. 매일신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5위는 문화일보죠. 문화일보야말로 정말 일베신문이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매일경제.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기사로 만들어가지고 보도해준 서울신문. 서울신문이 이게 뭐 건설업체로 넘어갔다 그러지 않나요? 예, 참 우리나라 토건족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똑 닮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 여기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은 43억 41억입니다.
매일신문이 전체 4위, 서울신문이 전체 8위인데 한겨레 경향은 17위, 18위, 뭐 이래 16위, 17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면 세금으로 보상을 해줬다라는 것이 여기 딱 드러나는 거죠. 이런 자들만, 그래서 윤석열한테 입맛에 딱 맞는 기사는 뭐겠어요? 윤석열이 제일 좋아하는 기사는 이재명 까는 기사였던 거야. 그 다음 좋아하는 기사가 뭐냐고? 한동훈 까는 기사였대. 예. 그런 짓을 하고 이렇게 돈을 받아 처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일간지보다도 많은 돈을 받아 먹은 겁니다. 매일신문 이런 데가 있었어? 라는 분들조차 있죠. 여기 대구에서 발행되는 지방신문이에요. 지방신문이 중앙일간지보다 더 광고비를 많이 받아갔다? 참. 자, 그리고요.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다가 기가 막힌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자, 상위 10개 업체. 동아, 중앙, 조선, 매일, 문화,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야, 쟁쟁하다, 그죠? 쟁쟁한 수구 적폐들이다, 그죠?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 둘 다, 얘 둘은 먹고 살만 하거든? 정부 광고 안 받아도 돼요. 한국경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여기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50억, 60억 가까이 돈이 쏟아진 겁니다. 한국일보, 요새 이 한국일보가 지금 건설업체, 건설재료, 건자재 업체라 그러죠. 건설자재, 그 생산업체 넘어갔죠. 세계일보, 뭐 하는지 아실 테고. 정부 광고를 받아 처먹은 10개 업체, 10개에서 언론사, 참 면면이 화려합니다. 와, 얘들한테 국민들이 낸 혈세가 투입이 된 거예요. 이것만 벌써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쭉 계산해봐도 한 600억 정도 700억 되거든요. 11위는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일보도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 혀가 절로 끌끌 차지는 내용들이죠. 전광훈 같은 사람들을 옹호 찬양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12위 영남일보. 영남일보나 대구 메일이나 고놈이죠. 놀라운 거는 13위, 14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예요. 얘들 뭔데? 얘도 지방지인데 특히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는요. 지역에서 보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갔다고? 40억씩이나? 예, 여기는 권성동 때문이에요, 권성동. 얘네들은 이거 받아가지고 권성동 빨아주는 기사, 김진태 빨아주는 기사 쓴 거야. 재밌는 거는요, 18입니다. 아시아투데이. 들어보셨어요? 아시아투데이? 자, 이 아시아투데이는요, 여기도 극우신문이에요, 극우. 극우들만 모여서 필진을 구성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 보세요. 2024년에 정부 광고를 받아 챙긴 업체들의 대부분이 윤석열과 윤석열 내란 세력들을 옹호, 지지, 찬양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극우 세력, 극우 나팔수들, 극우 선동 매체들을 위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기사,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믿기가 어려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심지어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기사가 버젓이 나갈 수가 있었던 거고, 그 기사를 받아 쓰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는지 감이 오시죠? 윤석열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그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값하고 있는 거예요. 참. 윤석열이는 이렇게 나라를 망쳤습니다. 언론을 망치기도 했고, 이게 참, 언론이 망쳤다고 해야 되나? 언론을 망쳤다고 해야 되나? 예, 참, 씁쓸하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내란 세력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언론 개혁까지 해야 되는데 그 언론 개혁의 핵심이 뭐라고요? 실은 광고예요, 광고. 지금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 수익의 대부분은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 레거시 미디어들 공짜로 뉴스를 퍼뜨리잖아. 근데 뉴스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는 공짜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만 뉴스는 공짜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내? 예. 대기업들이 냅니다. 자본이 돈을 내요. 그러면은 언론사는 누구를 위한 기사를 쓰겠어요? 실은 돈 내는 사람을 위한 기사를 쓰는 겁니다. 돈 안 내고 언론사가 만든 기사를 공짜로 가져가는 독자들, 이들은 무섭지가 않아요. 욕하려면 욕하라 이거야. 댓글 남기고 싶으면 남겨라 이거야. 눈 하나 다들 깜짝 안 해. 하지만 뭐에는 눈을 깜짝할 수밖에 없다? 아니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다? 네, 광고주들한테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어. 그게 뭐라고? 자, 그래서 이 광고 시장을 반드시 개혁을 해야지 언론 개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무슨 정보통신망법 뭐 개정이 돼가지고 이걸 두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데요. 그거를 언론 개혁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언론 개혁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언론사들이 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느냐? 그 가짜 뉴스에 환호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들은 가짜 뉴스라도 상관없어. 그 가짜 뉴스로 기업의 치부를 가릴 수 있다면 아낌없이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광고 시장을 개혁하는 겁니다. 광고를 개혁해야지, 그래야지 언론 개혁이 됩니다. 참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죠. 예.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한번 하고 댓글 살펴볼까요? 네, 야마